이것은 투명한 재질로 만들어져서 특히 머리가 긴 여성들의 경우에는 보이지 않아요. 같은 것이 이 상품에 대한 선전이거나 장점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끼웠을 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혹은 보지 않을 것이냐 라는 것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읽었었던 책 중에서 참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고 좀 새로운 것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책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애와 기술의 만남에 대한 책인데요. 제목은 사이보그가 되다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김초엽과 그리고 김원영 작가님이세요. 김초엽 작가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라는 책을 쓰신 작가님이시고요. 김원영 작가는 또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이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낯설지 않은 그런 작가분들인데요. 알고 보니까 이 두 분이 모두 장애인이셨어요. 그래서 김초엽 작가님은 청각장애가 있으셔서 보청기를 어떤 공적인 장소에 갈 때는 보청기를 끼셔야 되는 분이었고, 그리고 김원영 작가님은 골격계 질환으로 인해서 휠체어를 타시는 분이었습니다. 두 분이 직접 보조기기를 착용하시고 또 휠체어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는지를 서술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새로 상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이 책에 대해서 제가 크게 오늘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장애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장애란 단지 몸의 특정한 기능이 결여된 상태가 아니라 정상이 아닌 몸이라는 사회적 평가를 획득한 일종의 신분이라든지 지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안경을 쓰잖아요. 저는 안경을 쓰지 않으면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나쁜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애인이라고 불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신체적으로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손상을 입었다고 해서 다 장애인이라고 하지도 않고 장애라고 불리지도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어떠한 특정한 손상이나 결핍 아니면은 어떤 그러한 손상과 결핍이 없다고 하더라도 뭔가 정상이 아닌 몸이라고 사회적 평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우리가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를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러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인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는 기술들이 과연 장애인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일까 하는 의문인데요. 청각장애인인 김초엽 작가는 보청기를 사러 갔을 때의 경험을 언급합니다. 보청기는 기능보다도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는가를 더 중심에 놓고 판매한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아주 작고 귀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아요 라든지 이것은 투명한 재질로 만들어져서 특히 머리가 긴 여성들의 경우에는 보이지 않아요 같은 것이 이 상품에 대한 어떤 선전이거나 이 상품의 장점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청각장애인 당사자의 어떤 필요라든지 그들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것을 끼웠을 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혹은 보지 않을 것이냐 라는 것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어서 매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보면 농인들이 신호를 통해 그들의 표현을 음성 언어로 전환시켜주는 기계에 대한 광고가 있는데요. 사실 그 기계가 농인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왜냐하면 음성 언어란 비장애인들에게는 매우 편리하고 그리고 익숙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농인들 입장에서는 음성 언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오히려 수어를 사용한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이 더 편리하거나 익숙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비장애인들은 농인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라면서 엄청난 감격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기계, 보조기기라는 것이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거나 다루어질 때 우리는 장애인과 기술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이중적인데요. 한편으로 그 기기가 보이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기가 좀 어렵게 되는, 다시 말해서 장애인의 입장에서 도움을 받기 힘들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보청기가 너무나 보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아주 이상하게 여기고 저 사람이 날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떤 보조기기가 정말로 눈에 띈다면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장애인이구나 라는 것이 더 분명한 어떤 낙인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조기기는 너무나 눈에 띄지 않아도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반면에 너무나 눈에 띄게 되면 그것이 낙인의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중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기술은 장애를 없애거나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트랜스 휴머니즘에 대해서 제가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 휴머니즘은 기술에 대한 낙관과 긍정이 하나의 사상이자 운동으로 발전한 경우다. 과학과 기술을 통해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이 운동은 전 세계의 미래학자들과 기업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실제로 과학과 기술은 인간의 삶을 극적으로 바꾸어 왔다. 자연과 환경을 변형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인간의 몸을 직접 변형하기에 이르렀다. 과거에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질병들이 치료되고 수명이 연장되었다. 트랜스휴머니즘은 인간의 몸에 대한 이러한 개입을 긍정하고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인다. 생명공학과 사이버네틱스로 인간의 몸을 개선하고 교정하며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 그치는 대신 인간의 능력을 직접 향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랜스휴머니즘은 기술이 만들어낼 새로운 단계의 인간을 말한다는 점에서 포스트 휴먼 담론과도 자주 비교되는데, 인간성 자체의 의문을 제기하는 여타의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과는 다르게 트랜스 휴머니즘이 확장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포스트 휴먼은 이성적이고 현명하며 건강한 존재로서의 독립적 자아이다. 네, 트랜스 휴머니즘 같이 기술과 과학의 발달이 언젠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장애를 완전히 제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찬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장애인들을 만나본 바에 따르면 그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경우의 문제는 그러한 기술이 현재 존재한다라고 하더라도 비용이 너무 비싸거나 접근할 수가 없어서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없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떠한 사람들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아무리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바뀌지 않는다면 장애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동 휠체어에서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게 되면 더 빨리, 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휠체어가 아닌 장애인을 서서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기계가 있다면 그것을 쓰는 게 과연 더 나은 방법일까요? 제가 알아보니 그 기계는 무려 수십억에 달하는데요. 그렇게 수십억에 달하는 돈으로 구매해서 장애인이 걸어 다녀야 한다면 그 까닭은 정상적인 인간이란 직립보행을 해야 한다는 우리의 관념이 만들어낸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계를 사용한다고 해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장애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보기가 힘들죠. 네, 오늘은 제가 사이보그가 되다라는 책을 통해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란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장애 보조기기가 과연 장애인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인가 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과연 과학기술의 발전이 장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의 답은 어떤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변해가면서 또 그 답들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안경을 쓰고 이처럼 시력이 나빠도 장애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낙인 찍히지 않듯이 다른 사람들도 다른 보조기기를 착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습이 장애인이라거나 아니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낙인을 찍고 차별받는 모습이 아니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장애와 기술 문제를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접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이야기한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에 관한 문제들이 다루어지고 있으니 한번 기술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도 읽어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